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과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대선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서 자기 대신 트럼프를 지지해달라고 한 게 트럼프 진영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그중에 상위 10대 알트코인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7%대의 급등을 보임으로써 알트코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 8월 26일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롬 파월과 로버트 케네디의 쌍끌이 급등 뒤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해리스 대 트럼프의 승률이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고, 경합주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톤코인이 약 20%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텔레그램 CEO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부가 검열을 하고 테러 정보 같은 걸 좀 알려달라 했을 적에 검열에 반대해서 러시아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방 진영에서 이러한 검열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체포한 것이 부조리하다 해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를 언론의 자유하고 결부해서 쟁점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는 조금 더 뜨거워질 그런 양상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크립토 벤처 캐피탈들이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고 들여다봤더니 인공지능하고 웹3 두 개를 융합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그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여섯 번째는 최근 각광을 받는 스토리 프로토콜, 이 프로젝트가 약 1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기업 가치가 3조 원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앞으로 디파이 중심의 알트코인 장세장이 온다는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이 엔비디아를 앞서 주식시장에서도 최고 수익률에 등극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64,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제롬 파월 스피치와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가 대선을 포기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과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대선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서 자기 대신 트럼프를 지지해달라고 한 게 트럼프 진영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달라올랐는데 그중에 상위 10대 알트코인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날 솔라나는 7%대의 급등을 보임으로써 알트코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민코인 열풍으로 급등했던 트론은 이날 1%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론의 일주일간 상승폭은 1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들어온 반면에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됐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액은 2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해서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 폴리마켓 시장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50%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4대2로 우세
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70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동률을 보임으로써 아주 치열한 경쟁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는 해리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서는 이 게임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다시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정확히 50대 50입니다. 반면 대선을 가른 중요한 경합주 6곳에서는 트럼프가 4곳에서 우세해서 일단은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팅 마켓인 폴리마켓에서 50대 50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50센트를 배팅해서 이길 경우에는 1달러를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차이가 60대 40 같은 경우에 40%에 건 사람은 40센트를 걸고 승자가 될 경우에는 1달러를 받아가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배팅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인터넷 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팅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톤코인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가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해서 프랑스에 도착한 직후에 체포됐는데요. 이렇게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톤코인 가격이 20% 급락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텔레그램이 범죄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프랑스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랑스 정부 혹은 미국 정부가 텔레그램에 대해서 불법 자금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해달라라는 이런 검열 요청에 텔레그램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이런 요청을 해서 이 두로프는 이러한 검열은 하지 않겠다. 즉 텔레그램은 개인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검열하거나 간섭하거나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각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텔레그램 CEO를 석방하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각지에서 나옴으로써 이번에는 언론 자유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두로프가 체포당한 뒤 이를 비난하고 석방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언론인 터커 칼슨은 25일 그와의 인터뷰 화면을 X에 공유하면서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가 텔레그램을 통제하려 했을 때 러시아를 떠났다며 대중의 언론 자유를 행사하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한 것은 오히려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열렬한 나토 회원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칼슨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10년 만에 얼굴을 드러내고 카메라 앞에선 인터뷰 동영상을 공유했는데 이 영상에서 두로프는 미국의 FBI가 텔레그램 엔지니어에게 접근하여 미국 정보기관이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설치하도록 비밀리에 고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위의 동영상 일부를 공유하며 두로프의 석방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즉 프리 파벨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출마를 포기한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도 파벨 두로프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언론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톤 커뮤니티는 언론의 자유와 탈중앙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파벨 두로프 CEO 곁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작성됐던 시점에 톤코인은 전날 대비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한 인공지능과 웹3 융합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최근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블록체인 관련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으나 일부 웹3 벤처 캐피탈들은 인공지능 테마가 웹3 위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토대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크립토 벤처 캐피털로는 안데르센 호로이츠 크립토가 있는데 이는 A16G 크립토라고도 불립니다. 또 판테라 캐피탈, 바이낸스 랩스, 패러다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웹3와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데르센 호로이츠, 즉 A16G는 젠신과 월드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안데르센 호로이츠 크립토는 크립토 및 웹3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데르센 호로이츠 벤처 캐피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립 파트너인 크리스 딕슨의 주의 아래 2013년부터 웹3 분야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현재 안데르센 호로이츠 크립토는 4개 펀드에 총 76억 달러라는 이러한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이 크립토는 젠신과 월드코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젠신은 분산형 컴퓨터 네트워크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월드코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체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월드코인을 분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데라 캐피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데라 캐피털은 비텐서와 사라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코인을 공부할 적에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어떠한 벤처 캐피털들이 이 코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분석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들은 직접 자기들의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분석하고 미래의 전망을 살피고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유명한 벤처 캐피털들이 어떤 코인,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판데라 캐피털은 미국 최초의 웹3 및 블록체인 전문 캐피털로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65달러일 때 이때 이미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구적인 벤처 캐피털이죠. 그리고 최근 이 판데라 캐피털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텐서와 사라 인공지능에 투자를 했습니다. 비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합성시키기 위한 탈중앙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라 AI는 분산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판테라 캐피털은 48억 달러의 운영 자산을 갖고 블록체인 펀드의 75%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개의 벤처 투자와 110개의 초기 단계 토큰 투자, 그리고 47%의 투자 자본을 미국 외 해외 시장 지역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